우크라이나가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돌파하면서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지 회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로 앞으로 러시아의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크라이나가 핵심 전략 지역인 자포리자주의 로보티네 정착지를 탈환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더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나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도 이날 로보티네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가장 어려운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으며 이젠 진격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의 국기를 개항하고 남은 적군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은 것입니다. 로보티네는 이 자포리자주의 도로 및 철도 허브인 이 토크마크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자포리자 지역의 최전방 마을인 오레히브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토크마크는 서남쪽 50km에 있는 멜리토폴 공략을 위한 핵심 교두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멜리토폴은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에서 점령 중인 최대 도시인데 이곳까지 점령할 경우에 이 크림반도 북부에서 돈바스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남부 점령지 회랑을 중간에서 단절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말라르 차원에 이어서 로보티네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더 남쪽에 있는 말라토크마치카 마을로 추가 진격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의 전황에 대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 반격이 시작된 지 12주가 지난 지금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 전쟁 연구소 그러니까 ISW의 지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약 316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18%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6월 초에 초기 진전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반격에 부딪혔지만 우크라이나는 곧 탄력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군사 이론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다면 진격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SW의 러시아 분석가인 조지 바로스는 우크라이나가 얻은 것은 작고 느리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뚫고 있는 첫 번째 방어선이 가장 어렵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뚫고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 수비수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방어선으로 후퇴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공격하기보다 후퇴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군의 최전선이 무너진다면 당장 대단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한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동부 방어선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10개월간의 공격 끝에 러시아에 함락된 황폐한 도시 바흐무트 서쪽 땅을 되찾았고 북동쪽의 작은 땅을 점진적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말레르 차관도 지난주 동부 도네츠크 주의 바흐무트 남쪽 지역 약 1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데다가 반격도 거세지면서 거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르 차관은 지난주 동부 하르키우주에서의 전투가 매우 격렬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해당 전선에 정예 병력을 배치하면서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광대한 지뢰박 과 참호를 만나서 반격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진격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도 바흐무트는 현재 러시아에서 포격과 지뢰 매설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이며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마을인 벨리카 노보시카를 탈환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2022년 3월부터 점령하고 있던 자포리자주의 원자력 발전소 남동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성공적으로 공격한 후에 오리코보시에 속하는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남부도시 헤르손 근처에 위치한 카코프카 댐 파괴로 인한 홍수로 러시아군은 6월에 강 남쪽의 넓은 지역에서 철수를 해야 됐지만 7월에 홍수가 잦아들면서 이전 위치를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 특히 도시 남쪽에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부분의 전선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흰 늑대, 그러니까 화이트 울브스 부대가 러시아의 탱크 216대를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SBU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흰 늑대 부대가 러시아의 탱크들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지 매체들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전차대대는 일반적으로 31대에서 40대의 주력 전차로 구성됩니다. 3개 대대가 연대를 구성하게 되면 한 연대당 약 93에서 100대의 탱크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2개 이상의 연대를 전멸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U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군 탱크 연대의 상시 전력은 94대인데 우리 군이 이미 2개 연대를 완전히 몰살시켰고 나머지 1개 연대도 끈질기게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U가 지난 26일 공개한 영상에는 나무 밑이라든지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는 등 다양한 위치의 장갑차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드론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는 물론이고 크림반도를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족주의 성향의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자국군 지휘부의 미숙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실태를 계속 비판하면서 국방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라고 미국 띵크탱크인 전쟁연구소가 27일 분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블로거들은 지난주 드니프로강 하구에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한 섬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 제205 자동화 소총 여단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군사 블로거들은 여단 지휘관들이 점령지에 대한 포병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병사들의 반복적인 요청을 무시해서 전력 손실을 키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정보 연계된 한 국영 언론이 블로거들의 주장을 반박하니까 이 군사 블로거들은 재차 러시아 군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보안 정보회사인 제인스의 애널리스트인 딜런 리 레르케는 우크라이나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9월이나 10월경에 닥쳐올 장마를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습한 가을은 전장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지상 진격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을 통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